안녕하세요, 정독가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10월 7일 새벽 5시예요. 잠이 안 와서 영상을 보는데 어떤 분께서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리고 보험 처리가 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략적인 수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처리 여부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보험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말씀을 제가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순차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중간에 이거를 얘기 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반드시 꼭 도움이 되고 싶다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8월 18일 날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19일 날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퇴원은 24일 날 해요. 자, 수술 전에 하는 모든 검진 비용은 포함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입원 날짜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18일 날 입원을 해서요. 19일 날 수술을 하고 그리고 24일 날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19일, 18일 날 입원을 해서 24일 날 퇴원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들, 그러니까 수술 비용이나 마취 비용, 그다음에 약, 주사, 그리고 식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을 때의 비용이고요. 대신 제가 입원하기 전에 했던 검진들은 그 비용은 다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위 내시경이라든지 소변 검사, 아니면 피 검사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실비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입원한 그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병원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277만 원이 나왔어요. 네, 비싸죠. 네, 너무 비쌉니다. 어쨌든 예전에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었던 거에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거죠. 그래서 277만 원 제가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급여 처리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험 처리예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보험 처리가 100%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당뇨가 있으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보상이 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당뇨가 없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그리고 수면무호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당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딱 그 진단서를 뽑았을 때 주상병이 병적 비만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죠. 그런데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 보험 가입 내역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단톡방에 있는데 그 단톡방이 그 보험 처리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단톡방이에요. 거기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2009년 3월 이전 보험 가입자들은 이 비만 수술에 대한 면책 코드가 적혀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보험 가입이 2008년 5월에 가입을 했거든요. 제가 약관을 다 이렇게 뽑아서 보니까 실제로 제가 2266 코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문구가 거의 모든 보험에 적혀 있을 거예요. 미용 목적으로 시행하는 성형수술 및 비만 수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있고 지금 보시는 여러분한테도 아마 거의 99.9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에 제출을 해요. 그런데 거부당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책 조항을 내면서 이거는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단톡방에다가 올렸어요. 비슷한 사례의 분들은 거의 다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또 같은 조항을 들이대면서 거부를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면 이미 한번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미용 목적으로 수술한 게 아니다. 지방간도 있었고 또 다른 동반 질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한 거다. 더군다나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약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간 수치는 계속 올라가서 간염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비만 수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금감원에 이제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웃으면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감원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하는 거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그리고 비만 수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항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비만 수술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그리고
미용 목적의 비만 수술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누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그리고 비만 수술로 이거를 해석을 하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서로 이제 쳇바퀴처럼 같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분쟁 조정시 그 조항이 또 따로 있어요. 약관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뭔가 약간 애매한 그 분쟁 조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항을 얘기를 했어요. 아, 상담원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충분히 누구라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분쟁 조정 시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써있다. 그 조항이. 만약에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말 그대로 금감원에 조정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보험사 쪽에서는 알겠다.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통화를 종료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에 신청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거랑 별개로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사이트를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헷갈려서 제가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요. 내가 금감원에 조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내 보험이 이 보험이냐 아니면 저 보험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상담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건지, 금감원에는 뭘 신청하시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상담사랑 얘기 나눴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저랑 맨 처음에 상담했던 상담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굉장히 쩔쩔매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 드린다고 했는데 왜 금감원에 신청을 하려고 하시냐,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거기서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이미 한번 거부를 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해줄 테니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웃기죠. 분명히 처음에는 아예 서류를 취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거부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사유는 컴퓨터처럼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던 보험사가 제가 일일이 다 요목조목 따지니까 그때서야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지나니까 277만 원이 다 들어왔어요. Wow.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이 길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계속 그 보험사랑 분쟁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당뇨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분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만약 당뇨병이 없다면 보험 가입 연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2009년 3월 이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약관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약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보험사랑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다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 보험사랑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서 꼭 최소한 입원비라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그 한 번 거부를 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컴플레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입원비까지는 주겠다 해서 2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도 제가 뭔가 석연치 않고 약관을 읽어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문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계속 서로 뭐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입원비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번 통화하고 두 번 통화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최소한 아마 그 상담사랑 제가 10번 이상은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빈틈을 찾아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후의 보류 시에는 안 될 때는 그 저를 수술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실사도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안 되면 입원비라도 받으셔야 돼요. 보험사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또 안 주고, 또 같은 보험사인데도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안 주고. 근데 그 여부는 사실 내가 정확하게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영상을 갑자기 키게 됐는데요. 준비 없이 키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데 있어서 빼먹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 채워지지 않는 궁금증이 더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 항상 써주시면은 제가 수정, 보완해서 다시 영상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벽 6시에요. 저도 이제 좀 졸립니다. 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고생 많이 했죠.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지금 이미 결정되었고 궁금하신 분들도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게 또 저한테도 영상을 또 만들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진짜 큰 힘이 되니까,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월요일인데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월요병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조만간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